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2019년 2회 전기산업기사 실기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2회 문제를 보시면 그림을 말로 되어 있는 것을 이제 그림으로 표현해서 문제를 풀면 조금 더 수월하게 풀 수 있기 때문에 거기 있는 걸 한번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봤어요. 어떻게 나와 있냐면 250V의 최대 눈금을 가진 두 개의 직류 전압계다. 그래서 이제 V1, V2가 있는데 눈금이 최고 얼마냐면 250V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이상은 측정이 불가능하겠죠. 최대 250V만큼 측정할 수 있는 전압기 두 개를 이렇게 직렬로 연결을 했고요. 그때의 각 저항이 하나는 18kΩ이고 하나는 15kΩ이다. 그때의 최대 전압은 얼마일까요? 라고 하는 건데, 전압은 저항하고 이제 비례하기 때문에 18하고 15가 있을 경우에 이쪽 18kΩ에 더 큰 이제 전압이 걸리겠죠. 그래서 이쪽 말고 V1에 걸리는 전압이 얼마인지를 알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우리가 쉽게 전압 분배 법칙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R1, R2면 우리가 이 2에 걸리는 전압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R1 플러스 R2 분의 R1의 전체 전압 이렇게 이제 걸면은 우리가 2에 걸리는 전압이 얼마인지를 알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저항값은 각각 얼마였냐면 이렇게고 얘는 15, 그렇죠? 인데 그때의 최대만큼 제일 크게 전압이 걸려도 얼마만큼밖에 못 걸리는 거냐면 250까지밖에 전압이 걸릴 수가 측정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요거를 다시 한번 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18 더하기 15분의 18 곱하기 V는 최대 이제 250V만큼 이제 전압이 걸린다. 최대 눈금이 250이니까. 그럼 따라서 V는 어떻게 되냐면 V 빼고 나머지를 다 넘겨주시면 되죠. 그러면 넘기면 250에다가 곱하기 18분의 18 더하기 15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이 값이 얼마가 나오는가? 계산기를 한번 눌러봤더니 458.33 이렇게 나오니까 이거보다는 작거나 같게 전압을 인가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최대 전압은 458.33V다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죠. 전압 분배 법칙을 이제 이용해서 구하는 건데 얘가 이제 최대 눈금이 250이니까 최대한 많이 걸려도 우리가 이쪽에서 전압을 측정을 해도 제일 많이 걸릴 수 있는 전압이 이제 250이다라는 거지 하나 아시고, 또 전압이라고 하는 게 저항이 큰 곳에 전압도 크게 걸린다. 물론 전류가 일정할 때 얘는 직렬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전류는 일정하잖아요, 그렇죠? V나 IR이니까 얘가 일정하면 서로 이제 비례하는 관계가 있으니까 큰 저항이 있는 곳에 전압도 이제 크게 걸리겠다 이제 그런 거니까 이쪽 말고 이쪽에 전압이 더 이제 크게 이제 걸리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머지는 이렇게 쭉쭉 따라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수용률, 부등률, 부하율 이런 거 이제 관련된 문제네요. 워낙 이제 잘 나오니까 보통 이제 앞글자만 따서 이제 암기를 보통 많이 하죠. 그래서 부하율 같은 경우에는 합평최, 그렇죠? 평균 전력, 최대 수요 전력, 그렇죠? 곱하기 100. 그리고 등계합, 개개의 최대 전력에다가 합성 최대 수요 전력, 그렇죠? 부등률은 이제 곱하기 100은 안 하는 거고, 수용률은 수최설이죠. 최대 설비 용량, 그렇죠? 곱하기 100. 이런 관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용을 하면은 이제 어떤 모양이 나오는 거냐면 우리가 이제 최대 수요 전력 혹은 이제 변압기 용량을 구할 때 요 두 개를 짬뽕한 식을 사용을 하죠. 그래서 보통 이제 변압기 용량을 구할 때 어떻게 구하냐면 설비 용량에다가 수용률 곱하시고
이게 뭐냐면 설비용량에다 수용률 곱하면은 최대 전력이 되는 거고, 거기에다가 부등률, 혹시 얘가 이제 킬로와트면 이제 역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최대 전력이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최대 전력이죠. 최대 전력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만약에 얘가 KVA면 그렇죠? KVA면 이제 요거는 없어도 되니까, 그럼 최대 전력이라고 하는 거는 설비용량 곱하기 수용률을 이제 부등률로 나누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요 최대 전력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설비용량에다가 수용률 곱하고 부등률로 나눈 거니까, 부등률로 나눈 거니까 식을 정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하율은 평균 전력에다가 뒤집어져야 되니까는 부등률이 위에 있겠네요. 그리고 설비용량에다가 수용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부하율은 부등률하고는 비례하는 관계가 있고 수용률하고는 반비례하는 관계가 있다. 뭐가? 부하율이. 그렇게 식이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앞글자만 따서 이제 계산을 했는데, 다 이제 말로 되어 있는 거는 이제 그 해설 부분에 있으니까 해설 부분에 있는 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앞글자만 이렇게 따가지고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을 하니까 뭐 그런 것도 한번 연습해 두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넘어가시고 3번 축전지 설비, 뭐 축전지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니까 그 설명하라는 이제 문제들이 많이 나오니까 뭐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뭐 특별한 설명은 필요 없고 그냥 그렇다라고 하는 거니까 뭐 거의 다 이제 정의에 대한 내용들이니까는 한번 보시고 답변을 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번 사무실에 필요한 형광등 수량을 구하십시오. 조명에 대한 수량을 구하십시오라고 했을 경우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식이 이제 애들이 놀고 있는 식이죠. 그렇죠? 애들이 놀고 있어요. 애들이 놀고 있어요. 애들이 fun 재미나게 놀고 있죠. 그렇죠? 애들이 재미나게 놀고 있는데, 지금 이제 구하라는 게 뭐냐면 형광등 수량을 구하십시오라고 하는 거였죠. 뭐 얘는 뭐예요? 얘는 면적, 그렇죠? 면적. 얘는 조도, 그렇죠? 얘는 감광 보상률. 유지율 분의 1이라고도 하고, 얘는 광속, 그렇죠? 이건 조명률. 얘가 등기구 개수니까는, 그러면 우리가 등기구 개수를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따라서 등기구 개수는 이거 넘기면 되죠. FU에 AET. 이제 거기에 나와 있는 거 하나하나씩 이제 대입을 하면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죠. 광속이 얼마일까요? 광속은 6,000. 그렇죠? 6,000. 전광속은 이제 6,000이라고 했고, 조명률은 얼마냐면 50%. 대입할 때는 0.5를 대입을 하는 거죠. 백분율로 표현했을 때 50%라고 하는 거니까. 면적은 가로 세로니까는 24, 길이 24, 폭이 12m죠. 그러면 24 곱하기 12 이렇게 하는 거고. 조도가 평균 조도가 얼마냐면은 300룩스, 300. 관광보상률이 얼마인지 봤더니 관광보상률은 안 나왔는데 유지율이 나왔죠. 관광보상률은 유지율 분의 1이니까는 0.8분의 1 해서 계산기를 누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기를 누르면 36등이 나온다라고 합니다. 계산기 여러분 눌러보시고 실수하지 마시고, 계산기 누르실 때 실수하지 마시고. 다음 문제. 이제 그림이 나왔어요. 뭐에 대한 거냐면 이제 점선이 있는 부분하고 점선이 없는 부분하고 이제 구분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에 있는 이쪽 부분, 점선이 없는 부분은 전동기를 기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왼쪽 편을 보시면 MCCB에 의해서 전류가 이제 투입이 되면 51번 이제 과전류 계전기죠. OCR 해서 GCD 지나서 OCGR 51번 해가지고 지나가지고 88번
개폐기를 통해서 열동계전기를 통해서 이제 전동기로 가는 이제 그러한 모양이고, 뭐 정역 운전이나 아니면 와일드타 운전은 아니고요. 그냥 스위치를 온하면, 개폐기를 온하면 전동기가 이제 돌아가는 이제 그러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BS가 이제 기동 버튼 스위치죠. 그래서 기동 버튼 스위치를 누르면 쭉 신호가 통해서 88번에다가 신호가 여자가 되면, 88번이 여자가 되면, 그럼 얘가 슉 붙으니까 전동기가 이제 기동이 되고, 얘가 이제 여자가 되는 순간 접점들, 요게 이제 88번에 대한 이제 보조 접점인데, 보조 접점이 동작을 하겠죠. B 접점이니까 A 접점으로 바뀌고, A 접점이니까 B 접점으로 바뀌면서, 요거는 불이 점등이 뿅뿅뿅 되고, 얘는 불이 들어와 있다가 여기 딱 여자가 되는 순간 소등이 되는 뭐 그런 모양.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건 하나 더 해야 되는군요. 이렇게 되고, 내가 이제 푸시 버튼, 기동 버튼 스위치에서 손을 떼더라도 요거 88번 자기 유지가 되죠. 자기 유지가 되니까 내가 요걸 눌렀다가 손을 떼어도 신호는 계속 이렇게 흐르니까 자기 유지가 되는 이제 그런 모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게 이제 왼쪽에 대한 거. 그럼 오른쪽에 대한 건 뭘까요? 오른쪽은 이제 여기 있는 이제 고장이 났을 경우에 이제 동작하는 이제 내용이다라고 이제 보시는 거죠. 그래서 51번 아까 뭐라고 했냐면 OCR이라고 했죠. OCR. 그렇죠? 과전류가 검출됐을 때 동작하는 거. 49번은 뭐예요? THR이라고 이제 보통 많이 열동계전기라고 이제 사용하시는 거고, 요거는 이제 OCGR이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과전류를 검출을 했거나, 그렇죠? 전류가 많이 흘렀거나, 아니면 지락사고가 발생을 했거나, 아니면 과전류, 열이 많이 발생해서 열동계전기가 동작을 하거나 하면, 그때 동작하는 릴레이가 뭐냐면 31번 X, 30X죠. 31번이 아니고. 그래서 30X에 의해서 이제 여기 딱 여자가 되면서, 여기 있는 30번 요 보조 접점이 이제 붙으면서 고장이 났어요 라고 이제 알려주는 거죠. 뭐 이런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나중에 복귀를 시키려면 여기 있는 BS3를 동작을 시키면 이제 복귀가 되는 이제 그러한 모양이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 이제 환기팬 이제 뭐 그런 이제 고장 표시 등 회로의 이제 일부다라고 했었고, 설명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거고, 88번 이제 MC고요. 도매선 출력기구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요거죠. 출력기구, MC, 스위치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개폐기. 그래서 뭐 이제 각각 뭐 도매래에서 뭐 해당하는 명칭을 이제 약호로 쓰십시오라고 했는데, 고장 표시 기구는 뭐예요? 고장 표시 기구는 얘죠. 고장 표시 기구는 30X. 고장 회복 확인은, 고장 회복을 아까 이제 말씀드렸는데, 얘가 고장이 났다라는 것을 OL을 통해서, 램프를 통해서 점등이 되는데, 얘를 이제 다시 회복을 시켜야 되겠죠. 그럴 때 동작시키는 게 뭐냐면 BS3다. 고장을 회복하기 위한 버튼이다 라고 이제 보시는 거고, 기동기구 버튼은 뭐냐면 아까 기동할 때 뭐 누른다라고 했냐면 BS1을 누른다고 했죠. 그러면 이제 88차 MC가 여자가 되면서 이제 전동기가 도는 거고, 정지는 여기 있네요. 그렇죠? 요거 누르면은 선이 끊어지니까 정지기구가 되겠고, 운전 표시 램프는 얘가 돌았을 때에 여기 여자가 돼서 전동기가 회전을 하고 있을 경우에 그때 들어오는 램프가 뭐였어요? 아까 요거 빨간색 RL 등. 그렇죠? 그리고 정지는 요거죠. GL. 그래서 평상시에는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GL에 이제 불이 들어오다가 88번 MC가 여자가 되면, 그렇죠? 여자가 되면 얘가 떨어지면서 소등이 되는. 그래서 얘는 정지했을 때에만 불이 들어오는 램프죠. 정시 표지 램프고, 고장 표시 램프는 뭐였어요? 아까 이거 했죠? OL. 고장 표시 램프는 OL이고, 그리고 고장 검출을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어떤 게 있어요? 과전류를 검출하거나, 그렇죠? 과전류가 흘렀을 때 발생한 열을 이제 검출을 하거나, 아니면은 지락전류를, 영상전류를 검출을 하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51번, 49번, 51G가 이제 고장 검출 기구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고요. 20번에
20번, 2번에 점선으로 표시된 AND OR NOT 게이트를 이용해서 로직 회로를 하시고 3 입력 이하로 하십시오. 요거를 이제 그림을 그리라고 하는 거죠. 요거를 이제 그림을 그리세요. 보통 이제 그림을 그릴 때에는 바로 이제 변환을 해서 그림을 그려도 상관이 없고요. 아니시면 논리식을 쓰시고 그 정리된 논리식을 가지고 릴레이 시퀀스로 바꾸는 유접점 회로를 바꾸는 게 훨씬 좋아요. 얘는 유접점 회로를 바꾸는 건 없는데 일단 논리식을 한번 써보죠.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출력은 30x인데 입력이 뭐가 있냐면 얘가 있고 얘가 있고 얘가 있죠. 그러면 51, 그다음에 49 그리고 51G가 있는데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면은 서로 병렬 연결이 있죠. 병렬이면은 더하기. 그렇죠? 요거랑 그리고 여기 30까지 출력이 오기 위해서 선이 이제 그 큰 줄기로는 이제 두 가닥이죠. 두 개의 루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방금 이제 요거 했었던 요 루트. 그쵸? 또 하나의 루트는 어디냐면 이렇게 BS 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루트가 있죠. 그래서 요거랑 BS3인데 얘는 무슨 접점이냐면 B접점이니까 위에다가 바를 씌우셔야 되고 거기다가 곱하기 30x 왜냐면 직렬이니까 그게 30까지 가는 건데 이 노란색 루트랑 초록색 루트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면은 병렬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더하기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그리고 또 하나 출력이 더 있었어요. OL. 이 OL에 대해서는 30x랑 출력이 똑같죠. 여기서 이렇게 따가지고 이렇게 오는 거니까 똑같아요. 그래서 식이 이렇게 이제 완성이 되니까 우리가 이제 이거를 가지고 이제 논리 회로를 만들 때에 입력 얘랑 입력 해서 OR 회로하고 그리고 AND 회로를 이용해서 이제 그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걸 이제 여기다 그리기엔 너무 좀 적으니까는 요거를 없애고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아까 식을 한번 보죠. 식이 어떻게 됐었냐면 아까 30x가 51번 더하기 th 아이고 맞나요? 49번 숫자로 돼 있었으니까는 51번 더하기 49번 더하기 51g 더하기 30x가 먼저였나요? BS3가 먼저였네요. BS3 곱하기 30x 그렇죠? 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거 갖고 이제 논리 회로를 그릴 건데, 여기 입력이에요. 여기가 입력인데, 그래서 입력을 한번 써보면, 입력으로는 이제 51이 있고요. 그 다음에 49가 있고, 51G가 있고요. 그리고 BS3가 있고, 그리고 30x가 있는데, 30x는 출력이 30x니까 여기서 따올 거예요. 30x. 여기서 이렇게 따서 올 거다. 그래서 이제 입력은 다 됐고요. 이제 걔네들 이제 묶어야죠. 그러면 51, 49, 51G는 더하기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더하기로 연결된 논리 소자가 뭐냐면 5어죠. 그래서 얘랑 얘는 5어로 이제 묶고. 그리고 요거를 이제 먼저 할 수는 없어요. 사칙연산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곱하기가 먼저죠. 요거를 먼저 하셔야 돼요. 요거를 먼저 해야죠. 이게 뭐냐면 BS3하고 30x가 직렬로 연결되는 거니까 BS3하고 30x하고 직렬은 이제 무슨 회로냐면은 AND 회로인데 뺐네요. 비접점이죠. BS3는 비접점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렇게 not을 써주면서 AND 그럼 최종적으로 얘는 서로 이제 병렬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얘랑 OR 회로로 구성을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OR는 더하기, AND는 곱하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면 이제 OL을 안 그랬네요. OL은 x랑 똑같고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되죠. 네.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어 회로 2개랑 엔드 회로 하나, 그리고 나트 회로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림을 완성하면 되겠네요. 요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릴레이 시퀀스를 유접점 회로를 무접점 회로로 바꾸거나 아니면 무접점을 유접점으로 바꿀 때에는 항상 논리식을 먼저 쓰고 바꾸시면은 실수를 할 확률이 좀 줄어드니까 이렇게 하는 걸 연습을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넘어가시고 6번 다음 전동기의 회전 방향 변경법에 대해서 이거 뭐 기기 시간에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특별히 일일이 신출이긴 한데 뭐 다 설명드리기는 그렇고 보통 이제 삼상은 이제 그 3선 중에서 2선을 바꾸면은 세 개의 선 중에서 2개의 선을 바꾸면 회전 자계가 이제 반대로 되니까 그래서 이제 역회전이 되는 거고 단상이나 직류 같은 경우에는 그 3개 전자력 3개 중에서 2개만 바꾸면 되죠. 전자력인데 2개를 바꾸는 게 아니고 하나만 바꿔야죠. 전류의 방향을 바꾸거나 뭐 계좌의 회로를 바꾸거나 그렇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2개를 다 바꾸면 회전 방향이 똑같아지니까 그래서 단상이나 직류의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만 그래서 바꾸면 회전 방향이 바뀐다라고 책에 설명이 되어 있는 거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그렇구나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이거를 지금 설명하기에는 필기 시간도 아니고. 내선 규정에서 규정하는 저격 계획을 종류 3가지 쓰면 되죠. 규정하는 거니까는 암기해서 쓰시는 거고. 8번. 뭘 물어봤냐면 쭉쭉쭉 삼상 평형 부하가 접수되어 있을 경우에 송전단 전압과 송전단 전력과 송전단 역류를 구하십시오. 3개를 이제 물어봤어요. 그래서 일단 먼저 송전단 전압을 한번 구해보죠. 송전단 전압은 어떻게 구할까요? 전력 시간 했었죠. VR 송전단, 수전단에다가 삼상인가요? 삼상이죠. 삼상일 경우니까는 루트 3배의 i의 r의 코사인 세타 플러스 리액턴스의 사인 세타 이렇게 구하는 거죠. 여기에다가 이 i라고 하는 이제 부하 전류 값이 삼상일 경우 루트 3 v 코사인 세타 분의 p니까 요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살포시 입력을 하게 되면 루트 3하고 날아가고 그럼 이제 VP는 남고 코사인이 이제 안으로 들어가면서 요 코사인 전개하셔야죠. 여기에도 이제 코사인 세타분의 1 여기에도 코사인 세타분의 1이 이제 곱해지니까 최종적으로 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송전단 전압은 수전단 전압 더하기 수전단 전압 그다음에 수전단 전력 저항에다가 얘는 날아가니까 없어지죠. 요거는 리액턴스의 코사인 분의 사인은 탄젠트니까 탄젠트 세타 뭐 이렇게 구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송전단 전압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여기에 보니까 수전단 전압이 6000이라고 하네요. 얘는 6000. 그리고 부하가 얼마예요? 수전단의 용량이 480이니까는 여기다가 480 킬로니까는 킬로니까 10의 3승 요도 수전단 전압이니까는 6000 저항은 얼마냐면 저항이 3이고 리액턴스가 2죠. 요거는 3 리액턴스는 2 역률이 얼마냐면 역률이 0.8이네요. 근데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탄젠트는 이제 코사인 분의 사인이니까 요거는 0.8분의 0.6 이렇게 대입해서 이제 풀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얘가 얼마가 나오냐면 6360이 나온대요. 6360 볼트.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 이제 끝났고, 예. 두 번째 이제 뭘 구하셔야 되냐면 송전단 전력을 구하셔야 되는데, 송전단 전력은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송전단 전력은 수전단 전력에다가 선로 손실만큼을 계산을 하면 이제 우리가 송전단 전력을 알 수가 있고요. 그때의 저항값은 송전선 저항값이 아까 3이라고 했죠. 한 선당 저항이 3ohm이라고 했고, 전류값은 이제 안 나왔으니까 구하셔야 되겠네요. 부하 전류를 계산을 하셔야 되는 거니까 I는 이제 루트 3 V 코사인 세타에다가 출력 대입을 해보죠. 아까 480이라고 했었던 것 같은데, 그쵸? 480이니까는 480kg니까 곱하기 10의 3승에다가 수전단 그 전압이 6000이라고 했으니까 6000에다가 역률은 0.8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제 부하 전류, 어차피 얘가 이제 뭐 병렬 이런 건 아니고 송전단에서 수전단까지 한 계통으로 이제 묶여져 있는 거니까는 이제 여기 부하에 대한 전류가 그 배전선로 전체에 이제 흐르고 있다라고 이제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이걸 대입을 하면 어디 갔을까요? 57.74 암페어가 나오고, 이 57.74 암페어를 어디다가 대입하냐면 여기다가 숑 대입하면 그럼 이제 전체 송전단 전력이 나오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는 480을 집어넣고,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그렇죠? 480 곱하기 10의 3승 곱하기, 왜 자꾸 48을 쓰려고 그러죠? 480 곱하기 10의 3승 이렇게 대입을 하는 거니까, 이제 그렇게 했을 경우에 5 단위가 그쵸? 단위가 이렇게 해서 그냥 한 번에 묶어버리죠. 뭐, 요거 이제 이렇게 하면은 요거 이제 와트고, 뒤에도 이제 와트가 나오니까, 문제에서는 이제 킬로와트를 물어봤으니까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이렇게 할게요. 아니면 이제 책에 있는 풀이처럼 얘가 이제 어차피 480은 어차피 킬로니까는 킬로 더하기 킬로 하면 어차피 단위가 킬로니까 요거 480 그냥 하시고, 뒤에 있는 거 계산한 거 곱하기 뒤에 있는 것만 10의 마이너스 3승 하셔가지고 뭐 계산을 하셔도 되고 편한 걸로 하세요. 그냥 쫙 풀어놓고 전체 10의 마이너스 3승을 하셔가지고 단위를 환산을 하시던가, 아니면은 앞에는 어차피 킬로니까는 뒤에만 킬로를 그 단위 변경을 하셔가지고 답을 쓰시던가, 어차피 똑같으니까 하면 내가 얼마가 나오냐면 510.01이 나온다라고 하네요. 510.01 킬로와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두 번째 것까지 끝난 거고요. 480. 마지막 세 번째. 세 번째는 뭘 구하라고 했냐면 송전단 역률이 얼마일까요? 라고 이제 물어봤어요. 송전단 역률을 어떻게 구하세요? 실제 가는 그 출력에다가 피상분이라고 하는 거는 전압에다가 이제 전류를 곱한 값을 이제 계산을 하시면 되는 거죠. 역률이라고 하는 게 보통 여기를 세타라고 하면은 여기가 피상분하고 여기가 실제 이제 그 사용한 이제 전력량인데, 이렇게 돌리는 게 이제 코사인이니까, 그렇죠? 코사인은 피상분분의 유효 전력, 실제로 사용한 전력량 이렇게 보시는 거고, 그때 요거는 3상일 경우 루트 3의 VI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피상분은 어떻게 구하고, 요건 이제 나온 거니까는 피상분은 어떻게 구하냐면 아까 전압 송전단 전압이 아까 얼마라고 했냐면, 송전단 전압이 어디 갔어요? 송전단 전압이
6360이라고 했죠. 6360. 그리고 전류는 아까 이제 여기서 앞에서 계산한 57.74 해가지고 위에가 이제 킬로로 나올 테니까 요것도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하셔서 이제 킬로로 변경하시고 두 개를 이제 계산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그렇게 계산하시면 역률이 약 80.18이 나온다라고 이제 하는 겁니다. 그렇죠? 책에서는 이제 요거를 킬로를 이제 그냥 10의 3승으로 풀어서 여기 이제 마이너스 3승을 안 한 거고, 저는 이제 위에는 그냥 킬로로 두고 밑에 이제 마이너스 3승으로 해가지고 단위를 맞춘 거고. 항상 이제 단위가 계산하실 때 약간 이제 혼동이 되실 때가 있는데, 분수의 경우에는 어쨌거나 위아래에 대한 단위는 무조건 똑같아야 되고, 그 단위 환산을 하시는 게 만약에 좀 복잡하시면 일단 무조건 다 제일 낮은 기본 단위로, 암페어는 암페어, 뭐 볼트면 볼트, 뭐 이런 식으로 와트면 와트 기본 단위로 풀고 한꺼번에 계산을 하는 게 좀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거나 이거는 이렇게 깔끔하게 식을 쓴 거는 이제 책에 있으니까는 그렇게 해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넘어가시고 9번. 음, 9번은 뭐 그림을 굳이 뭐 볼 것까지는 없긴 한데, 우리가 이제 여기만 보면 되는 거거든요. CT 구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도면이 나왔으니까는 보면은 여기 이제 ASS라고 AISS라고 되어 있는 건 이제 자동 고장 구분 계획이고, I라고 쓴 거는 이제 인도어라고 해서 뭐 그냥 ASS랑 AISS랑 뭐 크게 차이는 없어요. 그냥 뭐 ASS라고 이제 그냥 보시면 되는 거고, 뭐 파워퓨즈 있고, 뭐 변압기 22.9kV 이제 변압기가 있는 거고, 여기 차단기 있는 거고, 이제 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여기는 이제 CT 밸류비 이제 구하는 이제 뭐 그런 문제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이제 어떤 정의들을 이제 표현을 하는 거니까 암기를 하시면 되는 거죠. 뭐 22코, 뭐 자동 구분 계획이 대신에 뭐 인터럽트 스위치 이런 거 쓸 수 있다 이제 뭐 그런 거고, 두 번째는 요거 22.9kV에 대한 변압기에 대한 내용인데, 이제 과전류 강도가 25배. 전류를 2초 동안 흘릴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규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암기를 해가지고 적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그런 게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고, ACB 이제 보호 요소는 ACB 차단기가 보호할 수 있는, 과전류를 보호할 수 있고, 부속 전압에 대한 보호를 할 수 있고, 결상에 대해서 보호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쓰는 거니까 이제 그렇게 쓰시면 되고, 저압기기에 대해서 뭐 다음 이것도 뭐 내성 규정에 나오는 이제 정의에 대한 내용이니까 20배인 고장 전류로 과전류 차단기가 0.1초 이하에서 접지 허용 최대 온도는 이제 160도다. 그 전에 이제 150도였는데 뭐 3년 전인가 이제 바뀌었죠. 160으로. 하여튼 뭐 이제 그렇다라고 이제 하는 것들이니까. 저희는 이제 요거 5번만 풀면 되는 거죠. 밸류기에 밸류비를 구하십시오. 요거죠, 요거. 2차는 5A니까는 우리는 1차 측 전류가 얼마인지만 이제 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1차 측 전류가 얼마냐? 앞에서 했지만은 뭐 부하 전류 계산하시는 거는 3, 4일 경우에 루트 3에 V에 역률 있으면은 코사인 세타. 여기서는 이제 700kVA니까는 요거는 빼고 하시면 되겠네요. 어차피 위에가 kVA로 나온 거니까, 그렇죠? kVA로 나온 거니까. 그럼 전압은 얼마예요? 1차가 22,900이고 2차는 380이니까는 요거는 이제 380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요거는 700이고 곱하기 10의 3승. 그렇죠? 그리고 몇 배를 해줘야 되는 거냐면 CT의 전격 전류는 부하 전류의 1.25배를 해준다라고 했으니까는 여기에다가 1.25배라고 이제 해서 계산을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요게 CT 이렇게 해서 계산했을 경우에 요게 얼마가 나오냐면 1329.42가 나와서 보통 이제 CTB는
계산했을 때 이제 전격을 쓰라고 하면은 어떤 걸 쓰는 거냐면 그 전격에서 제일 가까운 거 쓰시면 돼요. 어느 거나 뭐 큰 거 작은 거 크게 상관없지만 보통 전격에서 제일 가까운 거. 그래서 요거는 1500짜리가 전격에 더 가깝기 때문에 1500에 5짜리를 쓴다라고 저희는 답을 한 거고요. 거기에 보면 이제 표준기 1200짜리도 있는데 솔직히 딱 거의 중간이잖아요. 1200과 1500이 딱 거의 이제 중간쯤이기 때문에 1200이나 뭐 1500이나 뭐 크게 상관이 없는데 되도록 전격에 조금 그나마 가까운 쪽을 사용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1500대 5라고 하시면 되고. 성전계통의 중선수 접지 방식 중에서 유효 접지 방식 뭐 설명하시면 되죠. 1cm락 해가지고. 그쵸? 예. 뭐 1.3배를 넘지 않도록 뭐 한다. 뭐 필기 시간에 이제 많이 나오는 내용들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고. 다음 문제를 저희는 풀자면, 이제 레더 다이어그램을 완성하십시오라고 해서 이제 프로그램이 이렇게 쭉 돼 있고요. 이걸 가지고 이제 오른쪽에 이제 레더 다이어그램을 좀 완성하십시오. 이제 명령어를 좀 볼 텐데, 여기 어드레스 이제 주소져 있고 순서대로 하라는 거, 이 순서대로. 1번하고 3번으로 바로 건너뛸 수 없고,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1번부터 11번까지 쭉 이제 나가야 되는 거고요. 명령어는 이제 기계마다 LG에서 만든 거냐, 뭐 어디서 만든 거냐에 따라서 명령어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냥 이제 개념으로 대충 비슷한 것들. 그러니까 뭐 여기 이제 STR이면 스타트인데 스타트랑 이제 비슷한 게 로드. 또 이런 이제 비슷한 것끼리 대충 엮어서 대충 뭐 엔드하고 오하고 낫은 이제 거의 똑같을 테니까는 이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아니면 책에 이제 문제가 주어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얘는 친절하게 주어졌으니까는 그걸 이제 읽으시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스타트는 뭐냐면 시작이죠. 요건 시작. 그렇죠? 얘는 뭐냐면 엔드 낫이에요. 엔드 낫은 무슨 뜻이냐면은 직렬로 연결을 해라. 근데 비접점이다라고 하는 의미죠. 낫이 붙으면. 오비는 뭐냐면 병렬로 접속하십시오라는 의미고, 아웃은 출력이죠. 스타트 마찬가지로 시작. 엔드 낫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직렬로 연결하는데 직렬인데 비접점. 그렇죠? 직렬의 비접점. 요거 다시 시작. 요거는 병렬로 접속하고 출력하고 끝내라. 뭐 이런 거죠.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하면 돼요. 시퀀스는 그냥 순서대로만 쭉 하면 되니까는 몇 번 연습하시면 크게 어려울 건 없어요. 처음에 이제 스타트를 했죠. 주소가 001이에요. 스타트를 합니다. 스타트를 해서 001이죠. 얘는 비접점 아니에요. 스타트 낫 아니니까. 그리고 또 시작했어요. 또 시작했는데 이 밑으로 연결할 수는 없죠. 시작점에서 다시 시작을 해야죠. 마찬가지로 A 접점이고 003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002가 이 스타트 바로 밑에 나왔으니까는 요거랑 같이 연결하는 건데 003과 직렬로 비접점 연결을 하십시오. 그렇죠? 002를. 그럼 얘랑 직렬로 002를 연결을 하는데 비접점으로. 이 비접점 표시는 이렇게 슬러시를 표시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아까 처음에 스타트 했었던 거 요거랑 스타트에서 묶었던 요 두 개. 그래서 요 놈하고 요 놈을 어떻게 하라고요? 병렬로 접속해라 라고 하는 거니까 아까 처음에 했었던 거랑 나중에 했었던 거랑 병렬로 연결해서 나가면 되죠. 그리고 출력 아웃으로 100. 그쵸? 여기 출력. 됐네요. 그 다음 여기까지 이제 한 단계 끝난 거예요. 그 다음 다시 시작을 했죠. 다시 시작을 했어요. 001 다시 시작을 했고, 그리고 end not 002니까는 이 시작한 거에다가 직렬로 002를 연결을 해주세요. 그 대신에 얘는 비접점이에요. 이런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묶어서 하나 끝난 거고, 다시 스타트죠. 다시 스타트. 다시 시작합니다.
003번을 다시 시작하려 할게요. 003을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OB가 나왔으니까 뭐예요? 처음에 했었던 거랑 두 번째 시작한 거를 병렬로 묶어주세요. 묶었죠. 그리고 출력, 아웃 200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완성이 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순서대로만 하면은 어려운 건 아니죠. 순서대로만 따라오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뭐 답 있으니까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 12번은 이제 뭐 서지 흡수기 그 설치를 하는 거잖아요. 서지 흡수기하고 이제 몰드 변압기 혹은 건식 변압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이에 그 서지 흡수기를 이제 연결을 해야 되는 거고, 이제 모터가 있는 경우에도 이제 VCB하고 모터 사이에 이제 연결을 해야 되는 거고, 전격은 이제 몰드 변압기 22.9kV일 경우에는 18kg, 뭐 이제 피레기 거랑 똑같죠. 그리고 이제 공칭 방전 전류는 이제 5kg. 331일 경우에는 이제 전격 전압은 4.5. 이것도 그 공칭 방전 전류는 5kg. 뭐 해가지고 쓰시면 되는 거니까 뭐 특별한 설명이 필요한 건 아니니까 넘어가고. 13번. 13번. 1일 때 나왔던 문제 같죠? (1회) 5번 문제랑 똑같네요. 전등의 종합 동력 변전소에 공급하는 똑같은 문제가 나왔어요. 뭐 나왔으니까 해보죠. 뭐 앞에는 이제 그냥 자세하게 했으니까는 여기서는 그냥 간략하게 한번 해보죠. 전등에 대한 최대 수용 전력은 어떻게 할까요? 일단 그래도 그림은 그리죠. 뭐 그림은 그리죠. 그래서 전등이 있고 동력이 있고, 전등의 경우에 600, 동력은 800 이렇게 해놓고 해야지 나중에 계산하기가 편하니까. 전등 요 수용률이 0.6, 얘는 0.8. 부등률이 1.2, 얘는 1.6. 그리고 전체 부등이열이 1.4, 그리고 손실 10%, 0.1. 그러면 1번 문제 전등의 종합 최대 수용 전력은 600에다가 곱하기 0.6에다가 부등률 1.2. 그렇죠? 이거 전등. 전동기 같은 경우는 동력 계통은 800에 곱하기 0.8에 1.6. 그렇죠? 그리고 변전소에 공급하는 최대 전력은 얘가 300이고 얘가 400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면 전체에 공급해야 되는 거는 300에다가 400에다가 부등률 1.4, 여유 1.1, 그렇죠? 100%인데 10% 여유를 더 줘야 되니까, 손실 때문에. 그렇게 해서 계산하면은 약간 550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앞에서 했으니까는 빠르게 넘어갔고요. 14번. 14번은 그림과 같은 무접점 논리 회로를 보고 이제 물음에 답하십시오라고 했는데, 타임 차트를 완성하고 주어진 무접점 논리 회로로 인해서 논리식을 쓰고 뭐 유접점 회로를 바꾸고 그리십시오라고 했는데, 일단 저희는 타임 차트는 원래 타임 차트는 제일 마지막에 하는 거예요. 원래 이제 시퀀스 같은 문제가 나오잖아요. Y 델타 문제나 뭐 이런 것들 보면 앞에 쭉 하고 제일 끝에 이제 타임 차트 문제를 물어보죠. 왜냐하면 타임 차트가 이 문제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를 하고 있는가 하고 있지 않은가에 대한 거기 때문에 타임 차트는 이제 보통 제일 마지막에 물어봐요. 그때 해야지 좀 편해요. 논리회로 그림을 가지고 타임 차트를 완성하는 것보다 유접점 회로를 가지고 타임 차트를 완성하는 게 훨씬 편해요. 왜 그런지 이제 해드릴게요. 여기다가 하려면 00, 01, 10,
1, 1. 걔를 이렇게 쭉 집어넣어서 끝에서 뭐가 나오는지를 해봐야 돼요. 1, 1 하나씩. 예. 그러면 약간 좀 복잡하죠. 물론 이제 간략하게 하자면, 굳이 간략하게 하자면, A, B 중에서 이쪽에 출력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출력이 나와야 되는 걸 찾는 건데, 출력이 나오려면 A, B가 둘 다 입력이 들어가야 되네. 그래야지 이거 5회로, 그래야지 엔드회로니까 그래야지 이쪽으로 이제 1이라는 출력이 나올 테고, 얘를 받았으니까는 얘랑 상관없이 출력이 나오네. 그럼 무조건 A하고 B가 동시에 입력이 들어와야지 X라는 출력이 발생을 하겠네. 그리고 요 C는 뭘까요? 여기가 만약에 입력이 들어왔다가 요 C에 의해서 얘가 이제 0이 되면은 요거랑 같이 들어오면서 빵빵 만들어가지고 출력을 멈추는 거네.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되게 복잡하다 이거죠. 이미지상으로 해야 되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일단 어떻게 할 거냐면 식을 쓸 겁니다. 일단 얘를 문제 순서를 좀 바꿀 거예요. 먼저 논리식을 쓰고 그 논리식으로 릴레이 시퀀스를 유접점 회로로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타임 차트를 제일 마지막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써보죠. 여기다 식을 써볼게요. 요거는 이제 A 곱하기 B니까는 여기 출력까지는 A 곱하기 B예요. 여기는 C인데 부정이죠. 그럼 C의 부정이죠. 여기서는 X가 이렇게 쭉 따라오죠. 예, 그러면 여기 출력은 뭐냐면 C의 부정에 곱하기 X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C의 부정 곱하기 X와 A, B가 더하기로 연결된 거죠. 그러면 A 곱하기 B에 더하기 C의 부정에 X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출력이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식을 쓰면 이렇게 됩니다. X는 논리식이에요. X는 A 곱하기 B에 더하기 C의 부정에 X 이렇게 되는 거죠. 저걸 갖고 논리식을 쓰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좀 빨랐나요? 선생님 다시 보면 AND는 논리식으로는 곱하기예요. OR은 논리식으로는 더하기입니다. 그리고 부정은 발을 씌우시면 돼요. 그랬을 경우에 일단 다 치고 이것만 보면은 뭐예요? 여기서 나오는 출력은 A 곱하기 B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거 치고 요거 위에 거 빼고 이렇게 빼고 밑에 것만 보자면 여기서는 이제 X가 쭉 따라오는 거니까 X라고 하는 입력과 여기서 C인데 부정이 붙었죠. C의 부정이라고 하는 게 뭐로 연결되는 거냐면 곱하기로 연결되는 거니까 C의 부정 곱하기 X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나왔던 A 곱하기 B와 여기에서 나왔던 C 곱하기 X가 지금 뭐로 연결하는 거예요? 얘는 더하기로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A 곱하기 B 더하기 C 부정 곱하기 C 이렇게 되는 거죠. 잠깐 됐죠? 그럼 얘를 가지고 유접점 시퀀스를 바꿀 건데 요거는 직렬이죠. 곱하기는 직렬이에요. 유접점 회로를 바꿀 때. 그럼 얘도 직렬이겠죠. 네. 더하기는 뭐냐면 요 더하기는 병렬입니다. 병렬 연결이에요. 좀 전에 시퀀스에서도 했었어요. 그러면 쟤를 유접점 회로를 바꾸면 이렇게 되겠죠. A하고 B는 직렬. 그렇죠? 그리고 C의 부정하고 X는 직렬. 그래서 C의 부정이니까 비접점을 쓰시는 거예요. 이거랑 X는 직렬. 그렇죠? 네. 미리 연결하면 안 되죠. 네. 다 쓰면 되죠, 뭐. 다시. 네. X는 그냥 빨리 할게요. X는 A 곱하기 B에 더하기 C의 부정 곱하기 X가 되는 거니까 이걸 다시 한번 그림을 그리면 A, B 요거 쓴 거예요. 요거. 그리고
C의 부정하고 X까지 한 거죠. 곱하기는 직렬, 더하기는 병렬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거 했어요. 요거 직렬했고 요거 직렬했죠. 그 두 개를 병렬로 연결해야죠. 그게 출력이 뭐냐면 X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렇게 하고 봤더니 X가 동작을 언제 하는지 보세요. X가 동작을 언제 하는가? X가 동작을 하려면 A하고 B가 둘 다 입력 신호를 받아야지 X가 동작을 하겠죠. 이쪽은 바로 동작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X가 자기 접점이니까는 이것만을 동작을 시킬 수가 없잖아요. 이걸 동작시킨다는 얘기는 얘를 바로 출력을 동작시킨다는 얘기인데 그럴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럼 이쪽은 못하고 A, B를 동시에 입력을 주었을 경우에만 X라고 하는 출력이 발생을 할 거고요. X라고 하는 출력이 발생을 했더니 이거는 X에 대한 보조 접점이잖아요. 그렇죠? X가 동작을 하면 여자가 되면 요 X라고 하는 접점도 같이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얘도 같이 움직이죠. 그러고 봤더니 요게 어떤 모양하고 비슷하냐면 요거는 자기 유지에 대한 모양하고 굉장히 유사하네요. 그렇죠? 자기 스스로 자기의 상태를 이제 유지시키는 출력이 발생하면 그 출력을 이제 유지하는. 그래서 A하고 B하고 눌렀다가 이제 입력을 안 줬어요. 요건 이제 눌렀다가 손을 띄면 이제 떨어지는 그냥 이제 푸시 버튼 같은 거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랬을 경우에 얘가 두 개가 동시에 눌려서 X가 한번 여자가 되면 A, B와 상관없이 자기 유지에 의해서 항상 X의 출력이 발생을 하겠죠. 멈추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멈추고 싶으면 이 C 부정을 동작시키면 되죠. 그럼 여기서 신호가 똑 끊어지니까 X도 이제 소자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논리식하고 릴레이 시퀀스를 완성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타임 차트를 해보죠. 요거 보세요. 요거 기억하고 계세요? 요거 기억하고 타임 차트를 봅니다. 이렇게 생겼죠. 빠르게 다시 그리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병렬이었고 X였고 요거는 X, 요거는 C의 부정, 요거는 A, 요거는 B 이렇게 됐어요. 그렇죠? 저기 이제 보세요. 이제 출력이 어떻게 발생하는가? 출력이 어떻게 발생하는가? 처음에 이제 A만 눌렀죠. A만 눌렀어요. A만 누르면 동작해야 안 해요? 안 하죠. B도 같이 눌려야지 동작을 하는 거였잖아요. 두 번째 B만 눌렀어요. 동작해야 안 해요? 안 하죠. A가 안 눌렸으니까. 얘가 지속적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고 눌렀다고 손을 뗐잖아요. 그러니까는 B만 눌렀을 때에는 출력이 발생하지 않아요. C만 동작시켰죠. 원래 이제 B접점은 저렇게 그리기보다는 원래는 이제 이렇게 그리는 게 더 맞죠. 의미상으로는. 이렇게 반대로. 왜냐면 얘는 항상 신호가 통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이제 여기서 의미하는 게 얘는 0이고 얘는 1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0은 신호가 흐르지 않고 1은 신호가 흐른다라는 얘기인데 얘는 처음에 B접점이니까는 붙어 있으니까 신호가 계속 흐르잖아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C를 동작을 시키면 끊어졌다가 0으로 갔다가 다시 손을 떼면 1로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원래대로 따지면 이제 빨간색으로 그리는 게 옳은데 어쨌든 시험 문제에서는 이제 그렇게 안 나왔으니까는 의미가 한번 눌렀다가 동작시키는 그 지점을 이제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복잡하니까 일단 지우고. 하여튼 어쨌거나 A만 눌러도 동작 안 하고요. B만 눌러도 동작 안 하고 C를 동작시켜도 동작은 안 합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인데 그럼 A를 눌렀죠. A를 눌렀어요. A만 눌렀을 때 동작해야 안 해요? 안 하죠. 아까 여기서도 해봤잖아요.
A만 했을 때는 B가 끊어진 상태니까 동작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쭉 A를 이제 손 안 떼고 계속 누르고 있네요. 쭉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이 시점에서 뭘 눌렀냐면 B를 띵 눌렀죠.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A도 눌려 있고 B도 눌려 있으니까 X는 여자가 되겠네요. 그럼 어디서부터 여자가 되는 거냐면 여기서부터 이제 여자가 시작이 되는 거죠. 쭉 됩니다. 쭉 오다가 여기에서 B에서 손을 딱 뗐어요. 얘를 누르고 있다가 A를 먼저 누르고 있다가 그 다음에 B를 눌렀어요. 같이 눌렀죠. 그리고 나 조금 있다가 B에서 손을 딱 뗐어요. 네. B에서 손을 떼어도 X는 어때요? 계속 유지가 되죠. 왜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자기 유지가 되니까. 얘가 여자가 되는 순간 얘가 붙어서 위에 거랑 상관없이 이렇게 신호가 흐른다 이거죠. 이렇게. C가 항상 비접점이니까. 그러니까 손을 떼어도 계속 동작을 하죠. 이번에는 B만 손을 뗐는데 그 다음에 다시 A도 손 뗐어요. 어때요? 상관없죠. 어차피 이렇게 신호가 통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계속 동작을 하죠. 이 상태에서 어떻게 했어요? 이제 C를 동작을 시켰죠. C를 동작을 시켰어요. 얘를 동작을 시켰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신호가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데 띡 끊겼죠. A, B도 안 눌렸으니까는 위로도 신호가 안 흘러가고 밑으로도 끊었으니까는 안 흘러가고 그러면 어디까지 동작을 한다라고 하는 거냐면 X는 여기까지 출력이 발생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타임 차트를 완성을 한 거죠. 그렇죠? 만약 이게 아니었으면 아까 제가 이게 편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걸로 해야지 타임 차트를 그리기가 편하다. 아까 처음에 그 논리배로를 갖고 만약에 얘를 한다라고 치면은 이걸 다 넣어봐야 되는 거죠. A에다가 1 넣어보고 1 넣어서 끝까지 가보고 안 되네? 뭐 또 두 번째 B 눌러보고 또 안 되네? 뭐 이렇게 해봐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이게 훨씬 더 직관적이잖아요. 딱 보면 바로바로 알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논리식을 쓰고 하고 타임 차트는 좀 제일 마지막에 요걸로 하는 게 좀 편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4번 문제를 풀어보았고요. 15번 거의 끝나네요. 뭐 15번은 이제 뭐 정의니까 내선 규정에서 정의하는 게 그렇다라고 하는 거니까 읽어보시고 답을 하시면 되고 이제 우리는 16번 문제만 하면 되겠네요. 16번 거리 계전기의 설치점에서 고정점까지의 임피던스가 70이라고 하고 계측기에서 본 이제 임피던스 하면 계측기에서 본 임피던스가 얼마냐라고 하는 건데 이제 보통 이제 거리 계전기는 여기 이제 발전기 같은 게 있으면 이제 이쯤에 이제 거리 계전기를 설치를 하죠. 거리 계전기 설치해서 그래서 이제 고장이 났을 경우에 이제 그 임피던스 값을 이제 비교를 해서 고장이 났네 안 났네 이제 뭐 얼마만큼의 거리에서 고장이 났네 이제 뭐 그런 것들을 이제 판별을 하는 건데 계산을 하면 뭐 이런 거죠. 어떻게 계산을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문제에서 주어진 거는 1차 측 임피던스를 주어지고 이 1차 측 임피던스를 가지고 2차 측 임피던스를 구할 수 있느냐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처럼 이제 발전기가 있고 여기 거리 계전기를 설치를 했을 때 여기가 이제 1차 측이고 여기를 이제 2차 측이라고 보시면 돼요. 고장난 쪽을. 그래서 계전기 측에서 본 임피던스, 그러니까 2차 측 임피던스를 요 1차 측 임피던스를 가지고 구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건데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그 임피던스는 2차 측 임피던스를 구하는 거니까 2차 측 임피던스는 원래는 이제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전압을 저항으로 전류로 나누면 되는 거니까 2차 측 전압을 2차 측 전류로 나누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PTB하고 CTB라는 게 있어요. PTB는 어떻게 구해요? PTB라고 하는 거는 2차 측 전압분의 1차 측 전압으로 구하고요. CTB도 구할 수 있죠. CTB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CTB는 2차 측 전류분의 1차 측 전류로 구하면 되죠. 한 가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CTB가 변류비는 아니라는 거.
변류비는 아니죠. 예, 변류비는 V1분의 V2잖아요. 변류비하고 CT비는 달라요. 그래서 여기서 요걸 가지고 V2하고 I2를 한번 해보면 V2는 PTB분의 1에 곱하기 V1이 되죠. 넘어가는 거니까. 얘가 이렇게 넘기는 거니까. 그리고 I2는 CTB분의 1에 1차 전류가 되는 거니까 그걸 이제 여기다가 한번 대입을 한번 해보자 이거죠. V2하고 I2를 얘를 여기다 대입하고 얘를 여기다 대입을 해보자 이거죠. 그러면 임피던스가 어떻게 되겠어요? 임피던스는 그러면 PT분의 1의 V1에 CT분의 I1이 되겠고요. 요거는 뭐예요? 1차측 임피던스가 될 거고 요 CT분의 PT가 이제 뒤집어지면 CT분의 1분의 PT분의 1이니까는 요걸 이제 이걸 이렇게 서로 뒤집을 수 있겠죠? 예. 그러면 식이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PT분의 CT 곱하기 1차측 임피던스가 될 거고 지금 문제에서는 이 임피던스가 얼마라고 했냐면 또 됐어요. 70이라고 한 거고 설치점에서 고정점까지 임피던스 설치점에서 고정점까지의 임피던스가 70이라고 한 거고 PTB하고 CTB는 그대로 쓰면 되죠. 요거는 그대로 5분의 500인가요? 500을 쓰면 되고 PTB는 밑에 분수가 들어가네요. 1, 5, 4, 0, 0, 0 나누기 110 이렇게 해가지고 2차측 계전기 측에서 바라본 임피던스를 구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 책에서는 이제 요거는 이제 5분의 500을 하고 이게 뒤집어졌으니까는 154에다가 빵빵빵 분의 110 곱하기 70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한 거고 어차피 뭐 그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마찬가지고 하면 답이 5옴이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뭐 예전에 한번 나왔었으니까는 이렇게 해가지고 풀면 2회 문제 끝났네요. 그래서 2019년 2회 전기산업기사 문제 실기 문제를 모두 풀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